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탱크는 웃긴다. 2. 한국이 독일의 자부심을 파괴하다.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무려 3조 원 규모의 K2 전차 계약에 속도를 내며 한국 방산의 번호표를 뽑아갔는데요. 이런 상황을 본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이 자신있게 수출 비즈니스에 내세웠던 전차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뜻밖의 상황 때문에 한국의 K2에 밀려났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 역시 방산 분야에서 잘 나가는 한국의 행보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한국은 그러거나 말거나 매 순간 더욱 성장하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방산 시장의 쾌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방산 시장에서 또 한 번의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루마니아 정부는 공식 SNS를 통해 한국과 방산 협력을 논의했으며 K2 전차 도입 추진을 위해 추진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3조 원에 달하는 루마니아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산 물자가 사용될 것이고 K2 전차를 시작으로 협력의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라 밝히며 한국 무기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죠.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동유럽 방산 시장의 맹주로 대한민국이 떠오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동유럽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이들이 그간 무기 지원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자신들을 외면해왔던 서유럽 대신에 한국에 의지하게 되면서 뜻밖에도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등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 방산 무기 수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노르웨이와 호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은 올해 역대급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20조 규모 방산 수출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 생각했던 예측과 달리 아직 한국 방산의 저력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잇따른 방산 계약 체결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러시아의 상식을 초월한 행동 때문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러시아는 쉽게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저항으로 결국 전쟁의 양상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다시 기울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결국 극약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동원령을 선포해 30만에 달하는 러시아인들을 징집한 것입니다. 예비역에 대한 강제 징집은 물론이고 길거리에서 사지 멀쩡한 이들은 닥치는 대로 붙잡아 전쟁터로 보내는 상황. 이에 일부 러시아인들은 크렘린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하며 러시아 무기를 오히려 적국에 팔아넘기는 등 러시아는 최악의 혼돈 상태에 굴러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러시아의 행동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상식선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저지를 줄 모르기 때문에 국방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죠. 러시아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가들은 강력하면서도 빠르게 들여올 수 있는 무기를 찾았고 결국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한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유럽의 상황을 등질지고 구경하다가 무기나 물자를 팔아 전쟁 특수를 누릴 속셈이었던 중국은 계획과 달리 한국이 엄청난 이득을 챙겨가자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 인민망은 한국의 폴란드 대규모 수출을 보도했습니다. 인민망은 이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한국의 성장은 사실 서방 세계가 성장한 것이라며 한국 방산의 발전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서방 세계 중 특히 미국이 한국의 방산 수출을 응원하는 이유가 원천 기술 없는 한국 무기의 상당수가 사실상 미국산 제품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무기가 판매되는 것은 곧 미국의 이익이라고 인민망은 분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 수출의 성과에 대해 겉으로 번지르르한 것일 뿐 내실은 전혀 없다고 진단하며 다른 서방 세계 부품을 활용해 조립한 것 외에 한국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맹렬한 비난을 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T-59등 훈련기의 경우 미국 로키드 마틴이
설계를 맡았고 엔진과 같은 핵심 설비는 미국 기술자가 도움을 준 것이라며 비난했죠. 이어서 한국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군수 장비는 없다고 말하며 이와 다르게 중국은 상당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한국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심지어는 한국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며 한국을 짐짓 걱정하는 척하는 논조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나토와 가까이 지내는 한국의 태도를 겨냥해서 이것이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과도 척지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판매한 무기들이 사용될 것은 명백한 일임에도 한국이 애써 이를 무시하고 어디까지나 타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인민망의 입을 빌린 중국의 경고는 겉으로 보면 한국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에 중국이 품고 있는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질투죠. 중국 제품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하기 때문에 방산 업계에서 잘 나가는 한국을 겨냥해 러시아까지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수출을 기록하며 중동 시장과 아프리카 시장 등을 공략하면서 값싼 무기라는 장점을 내세워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무기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력 수출 무기는 바로 VT-4라 불리는 전차인데요. 3세대 주력 전차인 VT-4는 중국이 현재 운용 중인 최신 전차 99식과 거의 흡사한 생김새를 띠고 있습니다. 비단 생김새만이 아니라 스펙면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무기라 할 수가 있는데요. 125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69에서 71km/h의 속력을 내는 이 전차는 저개발 국가에는 단비와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대당 400에서 500만 달러 수준이기에 아무리 싸도 기본적으로 이 가격의 2배가 넘는 서방권의 다른 주력 전차들과는 달리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죠. 2019년 태국 수출은 물론이고 나이지리아에도 수출하면서 방산 시장에서 중국산치곤 괜찮다는 평가를 받은 이 전차는 파키스탄에까지 수출에 성공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K2 전차가 이름을 떨치기 전까지는 가성비 면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평가가 무색하게 얼마 못 가 중국 전차의 평가는 바닥으로 치달았습니다. 전차를 인도받은 파키스탄이 1차로 인계받은 전차를 운용해보더니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보도 전문 채널 아시아뉴스의 이블룬, 파키스탄이 10억 달러 규모 전차 조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까닭은 바로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는 중국산 전차의 실성 때문이었습니다. VT-4에 탑재된 125mm 활강포는 구소련 기술을 몰래 복제해 만든 것으로 원본인 구소련제 활강포에 비해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하위 호환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실사격을 통한 성능 검증 실험을 거친 결과 1800ms의 포구 초속을 낼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포구 초속은 1678ms로 기준 속도에 한참 모자랐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인도가 운용하고 있는 구형 콘택트 5 반응 장갑이나 T-90MS의 신형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을 뚫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파키스탄은 겉보기에만 멀쩡한 짝퉁을 비싼 값에 구매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찍이 중국산 전차를 수입해갔던 태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VT-4를 구입한 태국은 후방 지역인 방콕 인근에만 이 전차를 배치하고 전방위 요충지에는 파키스탄이 갈아탔던 우크라이나 전차 T-84오플로드를 배치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입한 국가들에서 파키스탄과 같은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결국 하나같이 중국 전차는 쓸모없다고 판단해버린 것이 드러나면서 제방산 시장에서 중국에는 구입해선 안 되는 저질 제품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렸고 그런 와중에 중국이 늘 깔보던 한국이 개발한 K2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며 VT-4 전차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난 판매고까지 올리고 있었으나 중국 입장에선 당연히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지금의 한국 정도 지위에는 본래 중국이 있었어야 했는데 심각한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자 결국 중국은 방산 시장에서 홀대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유럽 시장에서 대활약하는 한국을 질투한 것이 비단 중국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성장세를 좋게 볼 턱이 없죠. 폴란드 수출에 이어 루마니아 수출까지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차는 유럽 전차라는 정신승리식의 궁색한 논리를 펴는 한편 자영업이라고 비난하는 댓글로 달리며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해 속 좁은 심보를 드러내는 이들이 다수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이 방산 수출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국가 방위를 위한 내수에 치중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일본 무기 수출의 실상은 성능에서도 세일즈에서도 그저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가는 나라가 없는 것뿐인데 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모두 부러우면 더 잘할 것이지 제대로 된 분석이나 내부적인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한국을 그저 질투하고만 있어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박수를 보내며 중국과 일본이 아예 한국의 열등감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 방산 시장의 최강자 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방산 시장의 위상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뉴스에서는 KF-21 시험 비행 폴란드로의 대규모 무기 수출 정도로만 보도되지만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유럽 국가이고 나토 회원국이며 독일과 인접국인데도 독일의 무기가 아닌 바키어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독일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K2 전차를 수입하며 유럽에서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PGH-2000이 비교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PGH-2000에 알려지지 않았던 약점이 드러나며 한국의 K2 전차가 주목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PGH-2015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성능면에서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이 자주포는 숫자는 적지만 60발의 포탄을 최대 발사속도 1분당 10발로 쏘면 단 6분 만에 퍼부을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최전선에서 상당한 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PGH-2000 자주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한 문장일 평균 100발씩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양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 포들이 거의 쉴 새 없이 매일매일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PGH-2000이 이렇게까지 지속해서 사용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지원됐던 15분 중 현재 7분이 이런저런 형태의 고장으로 인해 원래 예상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포를 너무 자주 쓴다고 나무라고 있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자주 안 쓸 수 있을까요? 또한 문제는 탄약의 호환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PGH-2000용으로 제작된 탄약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타국에서 나토 표준으로 만들어진 탄약들을 사용해보니 PGH-2000의 자동 장전 장치 등에서 고장을 일으키며 수동 장전을 해야 하거나 아예 멈추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PGH-2000을 수출 홍보할 때 나토 표준 탄약과의 호환성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본 결과 그렇지 못하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타국의 전시 운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재 유럽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PGH-2000과 독일 방산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단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은 타국의 신뢰마저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독일의 이러한 위상 하락을 자국의 기회로 삼으려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앞서 영국의 브렉시트 단행과 함께 옛 무적 함대의 명성을 찾으려는 스페인입니다. 지난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선언해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은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불안을 느껴
국방비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러시아에 대비해 흑해에 군함을 파견하기도 했죠. 스페인의 해군력은 세계 순위권을 자랑합니다. 항공모함도 운용하고 있으며 이지스함 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유럽과 나토의 군사력 증강에 힘입어 해군력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과 달리 스페인의 육군 전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스페인이 보유한 전차를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들여온 독일 레오파르트 220여 대, 이탈리아 센타우로 80여 대에 그칩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전차가 2,400여 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은 육군을 강화하려 레오파르트 1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신형 전차 수입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이 레오파르트 2 신형의 추가 구매를 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은 방송에서 한국의 K2 전차를 극찬하며 K2 전차를 수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스페인이 K2와 독일 자주포를 비교하며 극찬했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독일 대신 한국 방산에 투자한다는 의미라며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폴란드가 한국 방산 대규모 수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국들은 국가끼리 인프라가 같아야 서로 편하기 때문에 특히 군사 전력에서도 호환성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방산에서도 한 국가가 도입한 무기를 같이 도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 내의 전차는 독일, 미국이 양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의도치 않게 독일산 전차의 약점이 드러나자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를 수입한 것이죠. 이에 스페인도 독일이 아닌 K2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편 스페인 언론에서는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졌는데 무게는 10톤 정도 가볍고 험난한 지형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발사 시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성능도 뛰어나 10km 떨어진 목표도 명중이 가능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는 마치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미국의 에이브럼스의 장점만을 가진 최고의 전차라고 평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독일 레오파르트를 향해선 너무 비싼 가격 형성과 납기 지연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스페인 언론은 독일 방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며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극찬해 한국 방산이 이미 세계적 반열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현재 한국의 제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유럽산 제품들보다 뛰어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스페인 내부에서는 K2 전차 외에 다른 무기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열렸던 2022 유로 사토리에서만 봐도 스페인은 독일의 전차가 아닌 한국의 차세대 전차인 K3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재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맞닿은 유럽이 어떻게 전력을 변화시킬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폴란드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K2 전차를 어느 곳에 배치할지까지 밝혀 주변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폴란드 북부 바르지 안마수리 안주의 이와 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로템이 납품할 K2 흑표 전차를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나토군의 최전방이 된 폴란드 동부 전선의 전투력 강화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는 K2는 폴란드 오스트로라는 것에 창설돼 제20기계화 여단에 예속돼 새로운 전차대대로 공격하게 된다며 향후 16기계화 사단에 납품되는 전차는 바르지 안마수리 안주 지역의 지리적 구조에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매 예정인 차량 180대는 첫 번째 배치로 16기계화 사단의 부대에 납품됩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한국 방산 대규모 계약을 시작으로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는 스페인도 한국산 무기를 극찬하자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인접국인 루마니아 또한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8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해 최근 유럽 지역의 급격한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루마니아도
군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전했습니다.